안녕하세요, 샤넬님들 듀얼타로예요. 오늘도 듀얼타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그 사람과 여러분들 결국 어떤 사이가 될까라는 영상입니다. 이후에 2주의 흐름까지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러면은 번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번, 자, 두 번째 9번, 자, 세 번째 7번, 자, 네 번째 6번, 자, 마지막 8번입니다. 네,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 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 주세요. 자, 0번 이 예쁜 마티스 그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그 상대방 분의 현재 근황은 어떤지 근황부터 좀 알아봐 드릴게요. 상대방 분의 근황. 상대방 분은 뭐 누군가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금전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인 안정은 이루고 있는 느낌이고요. 무언가가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운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게 잘 지내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텐 오브 완즈입니다. 지금 한 남자가 어느 공간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공간 앞에는 유리문이 있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소리를 치고 뭘 해도 이 사람이 소통하고 싶은 사람과 뭔가 말이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좀 어떤 인간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가 소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그게 어쩌면은 일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뭐 좋아하는 사람과 뭐 연락을 못 한다던가 만남을 못 한다던가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분이 약간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당장은 내가 이제 갇힌 현실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느낌도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뒤이어 나온 킹 오브 컵 카드에서요. 인어 공주가 아니라 인어 왕자라고 해야 되나? 인어 왕자예요. 근데 인어 왕자는 말을 못하는 존재잖아요. 마음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인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본인의 어떤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는 되게 안정적이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현재 본인이 어떤 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읽혀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근황은 봤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0번님, 0번님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속마음이 어떤지. 0번님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나요? 보여주세요. 자, 0번님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네, 합니다.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거절하려고 한다?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0번님이 너무 매력이 많고, 0번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눈이 부시다? 그래서 내가 0번님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0번님한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적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람한테 당신은 아니에요. 당신을 나는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요. 라고 어떤 마음을 전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럼에도, 뭐 내가, 우리 0번님한테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우리 0번님이 너무 내 이상형이고, 너무 매력적인 이성이고, 그래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아마 이분 카톡 프로필이나 SNS를 엄청 훔쳐보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먼저 정리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두 분은 어쩌면 헤어지신 분이 아닐까, 아니면은 썸이나 짝사랑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아 당신 아니에요 라는 어떤 말을 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단호한 이성, 어떤 판결, 판단 그 위에 내가 한 마리 나비가 되어서 그걸 막고 싶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거절해도 나는 우리 영번님을 좋아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우리 영번님한테 마음을 전할까 말까? 마음을 이렇게 전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속마음을 조금 더 볼까요? 두 분의 상황을 좀 봅시다. 두 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시죠? 두 분의 상황은 이 두 분은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제너럴이라서 우선 첫 번째, 두 분은 이미 사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상황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좀 멀어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긴 좋아. 잘 사귀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이성들을 만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애매모호한 행동들을 해서,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커플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고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는 짝사랑이요 썸이요 한다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두고 되게 잘 사귀고 싶은 어떤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인처럼 뭐 이렇게 만나거나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영번님한테 마음을 고백하면은 우리 영번님이 뭐 나한테 오케이를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연인이 되고 사귀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상상이 두 분의 상황 속에서 또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두 분이 왠지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인,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인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이 상대방 분이 뭔가가 애매하게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뭐 여사친이 되게 많다던가 주변에 이성들이 많다거나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이성 친구가 많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지켜보고 있는 느낌? 제가 진짜 바람을 피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특히 여사친들이나 남사친들을 그렇게 주변에 두고 다니는지를 여러분들은 좀 두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두 분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죠? 두 분, 아이고. 자, 제가 4장만 보려고 했는데 5장이 나왔어요. 자,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와서 본인의 어떤 마음을 전할 건데요.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굉장히 차갑고, 너는 분명 뭔가 잘못을 했고 내 입장에서 네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금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너는 분명히 잘못됐어. 이런 여러분들의 입장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좀 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그러면 너를 정리할 수밖에 없지라는 어떤 마음이 그렇게 좀 흘러가는데, 이 사람은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을 훔쳐보고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은 이 사람에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올 것입니다.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뭐 화해를 하거나 뭔가 사이가 재회가 된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냉랭하게 흘러가고 뭐가 잘 이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간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닌가, 미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질문. 두 분은 과연 결국엔 어떤 사이가 되는지, 결국은 이렇게 끝인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 결국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죠? 결국 두 분은 그러니까 다시 재회가 되실 거고요. 다시 만남이 시작돼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분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이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분한테 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끌리시네요. 그러나 두 분은요, 사이가 좋고 사귀게 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귀는 내내 좀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사이가 돼요? 라는 질문에 저는 두 분은 다시 연인 사이가 될 거예요? 아니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재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일부분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헤어짐을 또 반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땐 이분을 못 끊어내 되게 많이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성적으로도 되게 많이 끌려하지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연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좀 많이 아래거나 아니면 좀 정신 연령이나 어떤 성숙도 자체가 여러분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막 이렇게 시시비비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지금 좀 흘러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쨌든 2주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의 2주간의 흐름. 우선 첫째 주 두 분의 흐름 볼게요. 첫째 주 두 분의 흐름. 자, 첫째 주 두 분의 흐름은요. 두 분은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만남의 어떤 단초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앞에 얼쩡거린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일이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그 상대방이 다시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다. 자, 이 상대방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좀 약간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안정적인 건 아니야. 좀 약간 불안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할 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성적으로 되게 많이 어떤 그런 끌림을 느낀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일주일 사이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2주차 볼게요. 2주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2주차는요. 다시 이 상대방은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시는 느낌?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약간 뭔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만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서로 만났다가 또 각자 일했다가 또 만났다가 좀 각자 일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뭔가가 불규칙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만남과 약간 잠시의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 간헐적 이별? 간헐적 이별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두 분의 1주차, 2주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대방 분이 어쩌면은 좀 진짜 약간 바람둥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자꾸 이분 카드에 그런 바람둥이일 때 많이 나오는 카드들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어쩌면 2주차에 이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뭐 나 일하느라 바빠 연락 못해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다른 이성들을 만나고 다닌다거나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느낌이 좀 이분 자체가 약간 바람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분이 바람기가 있으신 분인지 없으신 분인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이분이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모습 보여주세요.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연애할 때 그래도 그 사람만 보려고 하고 그 사람과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만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바람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여태 나왔던 카드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인다. 그래서 다행히 막 대놓고 바람을 핀다거나 막 그러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이성한테 좀 눈을 돌린다거나 그러는 것 같아. 관심을 보인다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성과 뭔가 막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여지를 좀 흘리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런 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게 약간 본인은 이제 누군가 새로운 이성을 보면은 왜 남자분들은 특히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막 만난 여자가 이상형이다. 처음 본 여자가 이상형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그런 스타일 같다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분 때문에 조금 쟤 왜 저래? 정말 짜증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너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나는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마 이 사람을 사귀었던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자체가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본격적인 바람은 아닌데, 뭔가 자꾸 여지를 두고 주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래.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자꾸 이분 카드에 되게 어린 소년 카드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 나오면요, 확실히 미성숙한 사람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고, 정말 미성숙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액션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도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도에 맞게 여러분들의 액션을 하래요. 그리고 또 좋은 조언 해주세요. 둘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케미가 있대요. 아마 이분과 여러분들 케미가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대. 상대방이 좋으면 좋다고 표현을 좀 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을 그렇게 정해라. 그렇게 이행하라. 라는 조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9번 마티스 자화상 드로잉 그림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그 상대방 분의 근황은 어떤 근황 속에 계시는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근황. 상대방 분의 근황은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남녀가 법정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법적인 일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이 그림처럼 어떤 연인 관계가 삼각관계라서 뭔가 싸움이 있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요,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또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뭔가 이 사람 자체가 냉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일까요? 어쨌든 남녀가 법정 앞에서 싸우는 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속이 시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진짜 무슨 일적인 것보다는 어떤 사랑 때문에 연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속이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되게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당장 가서 마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다? 나를
나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 나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왜 경기를 일으키면서 도망가냐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박쥐로 표현해요. 박쥐 되게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음흉한 동물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뭔가 여러분들이 당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먼저 이번에 근황을 물어봤을 때 소통이 안 되는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 그런 걸 했다가 뒤돌아선 사람이 있거나 이거 여러 번 같은데. 그래서 지금 9번 골라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사람한테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뭐 이 사람이 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 만났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해서 이분을 만났든지 간에, 근데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또 만났던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놀라서 도망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두 분의 상황이 이 속마음으로 본 게 맞는지 한번 두 분의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상황. 맞네. 왜 남자 하나 여자 두 명을 두고 싸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상황은 여기 또 삼각관계 또 나와.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아마 만났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떠나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 바람둥이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삼각관계를 말하는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사람한테는 지금 다른 이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건든 거야. 그걸 속이고 여러분들을 만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정말 한심하다. 아이고 정말 한심해. 참.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질문, 결국 여러분들과 어떤 사이가 될까요? 결국 그냥 어떤 사이가 되겠어? 그냥 영원히 안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 어떤 사이가 돼요, 두 분? 어떤 사이가 되는지 보여주세요. 두 분은 결국 함께하는 사이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분을 진짜 좋아하긴 좋아했나 보다. 저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라내지 않았을까?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냥 끝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을 물어봤잖아요. 결국 두 분은 만나요. 되게 힘든데도 만나고. 그리고 그 물꼬를 트는 게 여러분이에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장미꽃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진주귀걸이를 귀에 달고 있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결국 여러분들은 이분을 선택해요. 이분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는 오토바이에 올라타요. 그래서 두 분이 힘들지만 다시 만난다. 다시 사귄다. 결국 두 분은 애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대놓고 정말 문제가 많은 바람둥이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니면은 뭐 환승 이별을 하다가 이렇게 됐든, 아니면은 이 사람도 인간인지라 여러분들 말고 또 다른 이성이 흔들렸든, 아니면 전 애인한테 흔들렸든, 현재 두 분이 약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바탕 하신 것 같고, 그러나 다행히 두 분은 결국 애인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만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연애 애착 유형으로. 이 상대방은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자, 이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요, 이렇게 나오면은 나는 해평으로 보이는데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상처투성이다. 뭐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든 형제자매한테 상처를 받았든 여태까지 만났던 연인에게 상처를 받았든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주저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그 상대 이성분들은요, 연민을 일으키고 모성애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가엾은 인간인 거는 맞지만 제가 봤을 땐 해피형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연민과 모성애는 불러일으키지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문카드. 도대체 이 사람 뭐지? 가재로 표현돼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의 모습을. 가재가 뭐야?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어쩌면 가재는 좀, 뭐라고 해야 돼?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약한 모습을 단단한 껍질로 둘러싼 사람으로 보여서 소통이 되지 않고, 뭔가 말이 통하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서 나와요. 그러나 모성애는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요. 부성애든.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더 파봐야겠지만 해피형이 거의 맞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아와서 불쌍한 사람은 맞다. 그러나 연인으로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연민하고 동정하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동일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고 사랑을 주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한다거나 그 여러분들이 준 사랑으로 사랑을 뭐라고 해야 돼? 내면에 있던 어떤 상처를 치유한다거나 해서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냉정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망가진 사람이에요, 이미. 완전 멘탈이 좀 망가졌다고 많이 느껴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자만이고 굉장한 오만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되게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을 봤을 때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오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구원 환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분과의 결국 어떤 사이가 될까라는 질문에는 두 분은 함께해요. 힘들지만 함께 만나고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이분에 대한 연민과 동정 이런 마음이 결실을 보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애착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말했을 때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소통과 공감이 잘 되지 않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 자신이 만든 울타리 속에, 자신이 만든 벽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2주간의 두 분의 흐름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2주 동안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1주차 볼게요. 왜 자꾸 스트레스 카드 나올까? 왜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감싸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이 너무 불쌍하고 상처가 많은 영혼이라서 많이 감싸주는데요. 이 상대방 분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또 싫었다가 화가 났다가 아니면 뭐 성적인 욕구를 느꼈다가 이 상대방 분 마음 자체가 뭔가가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으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따뜻함 받을 땐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두고 안정적이게 그 사랑에 보답을 해주는 마음으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너를 안 만나겠다고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 지금 1주 차에 그렇게 나와요. 아휴 그래 진짜 답답하다. 보는데 왜 이렇게 속이 터지냐. 자 2주차 볼게요. 2주차는 어때요? 2주차는 다시 두 분이 만남이 있을 거예요. 뭔가 또 안정적인 데이트 만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대방 분이 뭐 여러분들을 되게 아껴주고 좋아해주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상대방 분은 그냥 좀 이기적인 사랑을 하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나의 어떤 위주로 연애를 하려고 하고 좀 여러분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잘 해주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기 보시면은 조개 속에 어떤 아이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봐요. 지금 아이로 표현되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을 만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고 되게 많은 이해력과 공감력을 발휘해야 돼. 이거는 되게 병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돌봄 중독이 있거나 구원 환상이 있으신 분 같다. 여러분들 자체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찾고 계신 게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혼자 있는 걸 견뎌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구원 환상이 있고 돌봄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하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상대가 뭔가 문제가 있는 상대여야 돼.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돌봐주고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본인을 되게 스스로 만족해요. 근데 그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와, 진짜 좋은 사람이다. 와, 되게 좋은 사람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 병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병이에요. 헌신하는 헌신병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9번 골라주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을 이렇게 돌보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를 돌보고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본인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본인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돌봄 중독과 구원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은 제 말이 수긍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이 상대방을 놓지 못하고 이 상대방한테 계속 뭔가 헌신하고 잘해주고 막 보살펴주고 이러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이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병이에요. 병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9번 분들은 이 상대방이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오래 견뎌보시는 걸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약간 구원 환상과 돌봄 중독이 있던 사람이라서 항상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약간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발견해내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좋은 사람으로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병이었다. 왜냐면 나를 완전 내팽개치고 나도 지금 뭐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구원 환상과 돌봄 중독에 걸려서 그 상대방을 계속 뭔가 바꾸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모든 에너지와 그런 게 다 상대방한테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진짜 병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 되게 낮지 않아요? 스스로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나는 뭔가 부적절한 사람이야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뚱뚱하든 피부가 검든 키가 작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되게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에요. 인정해주세요. 또 좋은 조항. 이거 봐, 어린아이. 제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자, 이렇게 돌봄 중독이 있고 구원 환상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지만 내면의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고 그 상대방도 그럴 건데 두 분 다 그 내면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엄마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그 내면 아이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언은 종교적인 요소가 너의 연애사에 많은 영향을 끼쳐. 자, 아까 제가 왜 어쩌면 지금 이 상대방분이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애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부적절한 관계에 계신 분들일 때 이 조언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연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의 이성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는 비윤리적이고 비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언이 자꾸 나오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9번분들 힘내시고, 자, 이 영상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7번. 이 크리스마스 이브 1950년작 마티스 그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그 상대방 분 현재 근황은 어떨까요? 상대방 분 근황부터 제가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근황. 이 사람은 현재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외로워요. 외롭고, 그러나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좀 약간 1의 왕도 나오고 교환카드도 나오는 걸 보아하니 굉장히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성적인 거 많이 좋아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근데 되게 좀 뭔가가 외로워 보이고 또 혼자 많이 계신다는 느낌? 마지막에는 데빌 카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만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좀 약간 성적인 관계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근황 속에 계신데요. 네. 자, 이게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인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먼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분에 대한 속마음. 우리 7번 분에 대한 속마음은요, 너무 만족스럽고 좋긴 했지만, 어머나, 카드가 떨어졌네요. 잠시만요. 너무 만족스럽고 좋긴 했지만 내가 떠났다. 내가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7번 분이 화가 났을 것 같다? 아니면은 7번 분이 화가 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건 맞는데 그게 되게 뭔가 충동적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마음을 보여준 것 같은데 보여준 뒤에 떠난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 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인가 보다. 이 마지막 이 데빌 카드 성적인 걸로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뜨밤이나 관계, 그럴 때 나오는 카드인데 이분 왜 이러지?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렸을까?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왠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유를 좀 보여주세요. 자, 갑자기 떠난 이유. 원래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냥 좀 충동적이게 어떤 분들은 술 먹고 그 기분에 취해서 내가 좀 그랬어. 내가 좀 7번을 건드렸어. 근데 7번이 그거 갖다가 나한테 우리 무슨 사이야? 너 지금 나랑 사귀는 거야? 라고 어떤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망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7번 골라주신 분들은 이분과 뭔가 일이 있었어. 어떤 스킨십이 있었다던가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데요. 그거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무슨 사이야? 우리 사귀는 거야? 근데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분인지 더 파봐야겠지만 되게 무책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건드려 놓고 나 사실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알아보려고 했었어.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너 말고도 내가 다른 이성을 많이 알아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야. 술김에?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취해서? 근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은 도망가지? 이런 얘기하는 느낌으로 해서 저는 이분이 좀 되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닌가, 너무 지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이분 연애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봐. 이 사람은 연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여자를 자꾸 외롭게 한다. 외롭게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여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바람둥이 기질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이성은 약간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이성일 때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좀 약간 이 사람을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왜냐면은 여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상대 이성의 마음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헷갈리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한다 해놓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눈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대방이 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정말 남들 앞에 내놔도 뭐 이렇게 꿀릴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공식적인 연인이 되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리고 좀 이 사람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는 이성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뭔가가 좀 피곤하게 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느껴지기에 그렇게 좋은 이성 같진 않아요. 그렇게 괜찮은 이성 같진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무책임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될까? 오늘의 메인 질문이죠. 한번 봅시다.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돼요, 결국?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죠? 여러분들이 머리 깨지고 이 사람을 거부하게 된다. 어머나 세상, 이렇게 다 안 좋은 카드만 연달아 나오죠, 여러분들.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상처받는 사이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 뭐 없어요. 이 사람 그냥 여러분들 한번 건드려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찔러 본 거야. 근데 제가 말했죠,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래서 두 분은 아무 사이도 안 돼요, 결국은. 죄송해요. 계속 할게요. 날이 더워서 지금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저절로 꺼져버렸어요. 요새 좀 이런 일이 조금 있네요. 계속.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이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쨌든 두 분이 제대로 사귀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각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빨리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답답하네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2주간의 두 분의 흐름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째 주 흐름 한번 볼게요. 첫째 주 흐름은요. 첫째 주는 두 분이 되게 뭔가가 사이가 좋은데?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가 되게 훈훈한 분위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뭐 연락이 자주 온다거나 좋은 시간을 어디 가서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성적으로 또 뭐 그런 어떤 좋은 밤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좀 계속적인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일주일 안으로는요. 그럼 2주차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2주차. 2주차는 또 연락이 좀 한동안 없다가 다시 연락이 와서 두 분이 또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1주차, 2주차는 대체적으로 두 분이 되게 좋은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연락이 단절되거나 잠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럴 수는 있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나 1, 2주차가 다 두 분이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만족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분간의 흐름은 너무 좋네요.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라벨을 지워버리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을 두고 막 부모님이 너는 왜 이렇게 애가 하는 일마다 그렇고 뭐 어디가 못생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깎아내리는 어떤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는 외모가 별로야. 나는 정말 제대로 뭐 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을 깎아내리는 어떤 라벨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닌지 그거 다 지워버리라는 소리거든요.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붙여준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라벨을 붙인 것이든지 간에 그 라벨을 지워버려라. 그런 조언이에요. 그래서 그 라벨 자체가 여러분들의 한계를 자꾸 규정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회방을 놓거든요. 그래서 그 라벨을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라벨로 스스로를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본인의 라벨을 더 좋게 스스로가 규정하세요. 네, 또 좋은 조언 드릴게요. 소울메이트.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소울메이트가 맞기는 하다. 그러나 곧 이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조언이 나오거든요. 자, 이 소울메이트가 좋은 의미의 소울메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소울메이트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한테 굉장히 끌리고 그만큼 서로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이별할 것이다라는 조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이가 되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속을 끓이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7번 분들이 반드시 이 사람을 정리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강력하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신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또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6번 이 알 수 없는 드로잉 그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그 상대방 분의 근황은 어떤 근황 속에 계신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 근황요, 누군가 단절이 됐는데, 누군가 단절을 했고 누군가 이별을 했지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내가 힘들어. 이런 상황. 이별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근황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6번님에 대한 속마음은 뭐예요, 이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약간 이 마음 자체가 약간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어떤 그냥 상상 속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뭐 더 파봐야겠지만 조금 자기 위주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꼰대? 이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되게 행복한 연애를 꿈꾸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상황이 제가 진짜 이 타로로 본 게 맞는지 두 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시죠? 자, 두 분의 현재 상황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보여줘서 사랑을 하게 됐지만, 이 상대방 분이 또 어떨 때는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도망가고 막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두 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썸을 타거나,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이 먼저 호감을 보여서 썸을 타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뭔가 나를 헷갈리게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해. 이러신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들을 되게 짝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스스로가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상황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 되게 연애에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사랑을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뭐가 잘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느낌? 자꾸 숫자 5와 관련된 이 카드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5 wands, 5 sword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죠. 뭐가 잘 안 풀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두 분은 결국 어떤 사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 어떤 사이가 돼요? 두 분 어떤 사이가 되냐면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좀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찔러보거나 애매하게 뭔가 굴었다가 끝이야. 그냥 끝이고 그냥 여러분들 혼자 되게 잘 살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분 정리해요. 그래서 두 분은 결국 아무 사이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상대방 분한테 있다는 느낌이 아주 많이 드네요. 이 상대방이 해피형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 상대방 분의 애착 유형은 다행히 완전한 해피형 같지는 않으나 그 마음을 고백하기까지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민기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은 다행히 막 해피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연애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아마 혼자 좋아하기만 하고 혼자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해피형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이 이어지지도 않았고 이분의 현재 근황이라든가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이라든가 봤을 때 해피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다행히 아닌 느낌이지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연애에 미숙한 게 아닐까?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연애 경험이 굉장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는 싶지만 어떻게 내가 이 관계의 문을 부숴야 될지를 몰라. 이 문을 내가 부숴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막혀있는 문으로 표현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어떤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답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제대로 사귄 느낌이 아니야. 응? 자, 그러면은 어쨌든 두 분의 앞으로 2주간의 흐름을 한번 봐드릴게요. 두 분의 2주간의 흐름. 1주차. 자, 1주차는요. 1주차에 두 분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을 확인하거나,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뭔가 깨진 거울 같아,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맞을까? 이 사람과 과연 내가 사귈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다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가까이 다가올 일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두 분이 뭔가 그런 어떤 연애적인 기류, 핑크한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뭔가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좋아한다는 어떤 고백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거 자체도 솔직히 약간 일적인 거를 핑계로 이렇게 다가온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관계를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뭔가 핑크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좀 약간 회의적인, 이 사람이 날 과연 진짜 좋아하는 게 맞아?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 2주차 볼게요. 자, 2주차는요. 진짜 이 상대방이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입니다. 뭐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고민과 갈등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두고 막 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막 혼란이 많이 오는 건 맞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1주차에는 뭔가 그런 러블리한 그런 달달한 어떤 기류가 있지만 2주차에는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또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답답하게 속만 끓여요. 속만. 그래서 뭐가 없다 2주차에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궁합이 과연 좋은 궁합인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왜냐면 이분이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서 과연 여러분들과 뭐 인연의 궁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되게 사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의 물꼬를 여러분들이 터야지만 사귈 수 있는 사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이 역시 좋다면은 여러분들이 액션을 해야지 두 분이 사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왜 카드가 작은 어린아이, 아기천사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과 연하거나 경제적 어떤 지위가 낮거나 인성적으로 좀 미성숙하다거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사귀자고 먼저 고백을 해서 뭔가 관계를 그 윗단계로 해야지만 가능한 어떤 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두 분은 결국 어떤 사이가 될까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바꾸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사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좀 이분과 비슷한 성향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분과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우리 6번님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분과 잘 사귈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행동할 건 없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좋아해도 안 좋아하는 척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되게 답답하게 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일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도를 해도 이 사람이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쉽사리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인연궁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움직여봤자 지금 이 사람은 회피형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한테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연애를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정말 회피형적인 성향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뭘 시도해봤자 결과는 없다.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6번 분을 위해서 좋은 조언. 여러분들은요, 내면의 빛, 내면에서 올라오는 밝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빛남을 보여주래, 사람들한테. 그래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평소 감정을 많이 숨기시나요? 남들 앞에서 그런 걸 보여주지 않나요? 이거 봐. 여러분들 자꾸 뭐 표현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왠지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맨틱한 감정을 느낀다면은 여러분들도 가서 그걸 표현해야지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순간을 되게 즐겁게 잘 지내면 여러분들의 로맨틱한 매력이 굉장히 상승될 거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조언 자체가 여러분들도 표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긍정적이고 즐겁게 현실을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조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또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 8번 이 마티스 그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거 야채들을 그린 거래요. 1551년작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 근황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 현재 어떤 근황 속에 계시죠? 상대방 분 지금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사람들한테 환영받으면서 축하받는 일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상대방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꼬셔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밝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동굴로 있을 확률이 높고, 그게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다는 느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번 분에 대한 속마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성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혼자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뭔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맞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은 너무 바빠서, 서로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 처음에 말한 근황에서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뭐 만남을 시도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느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런 온라인 스토킹, 카톡 프로필이나 SNS를 몰래 엄청 훔쳐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결국 어떤 사이가 되는지, 오늘의 그냥 메인 질문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사이가 되죠, 결국? 더월도 나오는데, 두 분은 결국 사랑을 완성하는 사이, 함께 갈 수 있는 사이. 어머나, 휠 오브 포춘까지. 그래서 두 분은 결국 사귀거나 아니면 결혼까지 가는 사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카드가 조금 묘하다.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분과 여러분들이 좀 약간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사랑이 완성이 된대. 이거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약간 거슬리네,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한번 봅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카드, 나인 오브 완즈 카드 의미 보여주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뭔가 두 분의 사이가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그런 거를 굉장히 꿈꿨다고 한다면은, 그게 뭔가 되게 어렵게 이렇게 성취가 돼서 이 마지막에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인내심을 발휘해야지 이 사람이랑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지만 어쨌든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사랑이 완성된다. 너무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분 어떤 상황에 계시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지, 제가 한번 현재 두 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현재 두 분은 어떤 상황 속에 계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많네. 여러분들이 이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두 분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서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맞는 부분이 있고, 함께하면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편안한 게 있어요.
편안한 게 있지만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듯 아닌 듯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맞네. 그래서 지금 사이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두고 굉장히 미래를 꿈꾸고 있어. 행복한 어떤 미래를 많이 꿈꾸고 있다는 느낌? 근데 이 상대방이 의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두 분의 2주간의 흐름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의 2주간의 흐름, 1주 차는 어떨까요? 1주 차는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뭐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막 지켜보고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반응에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건 있어. 좋아하는 건 있는데 막상 두 분이 뭔가 만나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면 어쩌면 가질 수는 있어. 가질 수는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좀 즐기는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이상형으로 두고 그냥 되게 많이 지켜보면서 무슨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뭐 막상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무슨 만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 아니면은 몰래 두 분이 뭔가 만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여튼지 간에 그림 자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카드에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가 그냥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뭔가 행동이나 말을 막 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것도 이 상대방이 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 2주차 볼까요? 2주차 봅시다. 이걸로 봤죠. 이 주차는요. 두 분 사이에 뭔가 약간 싸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되게 잘 지내고 금방 화해를 한다거나 되게 서로 기분 좋게 잘 지내거나 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또 말과 행동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뭐가 그렇게 적극적인 뭔가는 없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접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락을 하거나 그럴 어떤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달달한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점은 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모인다거나 뭐 그럴 일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어쩌면은 그냥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은 채 좀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8번 분이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2장 나왔어. 나 그냥 2장 뽑은 거 아닌데. 자, 여러분들 내면의 평화에 좀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평화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신성한 공간에서 팽수? 이게 뭐지? 신성한 공간에서 뭘 하라는데? 연습하라는데? 이거는 저 처음 뽑는 카드인 것 같아. 잠시만요. 이거는 의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공부했었는데 이게 정말 처음 뽑힌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났는데 제가 기억이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풍수. 이게 팽수가 아니라 풍수였어. 풍수. 맞아. 난 이제 기억났어.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풍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서진 물건, 낡고 오래된 물건, 안 쓰는 물건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하고 재배열시키세요. 그러면 본인의 운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온 조언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공간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 본인의 내면의 평화를
이렇게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진짜 지금 집안을 한번 갈아엎어서 안 쓰는 거, 문제 있는 거, 그리고 딱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은 거, 안 맞는 거 이런 것들 싹 다 버리세요. 자, 그리고 연애 조언도 해드릴게요. 지금 소울메이트라는데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야. 그러나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꼭 좋은 의미의 소울메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의미의 소울메이트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요, 약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인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은 결과가 너무 좋았잖아. 사랑이 완성될 거고 결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분이 소울메이트가 맞고 약혼까지 갈 수 있는 상대가 맞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냥 짧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갈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영상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오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또 헬로 오버 AI 제포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점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